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가정의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벽시계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순간, 아무도 원치 않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숨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감정적으로 말이죠. 그 감정의 무게는 파도처럼 몰려와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있는 곳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정작 내 가족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모든 지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운을 걸친 날에도 3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던 날에도 환자의 마지막 숨을 차분히 지켜본 경험은 많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 숨소리가 멎는 그 찰나,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듯 뛰었죠. 그날 이후로 알게 된 건 임종 직후의 첫 15분이 황금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잘못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급하게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거나 시신을 옮기거나 무심코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119에 말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대개 비슷합니다. 절차는 꼬이고 비용은 늘고 그리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첫 번째 금기,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는 일입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가족이 5군데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린 후에야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아무 절차도 못한다는 걸 깨닫는 걸 봤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그 가족은 고인의 손을 잡는 대신 전화를 붙들고 있었죠. 냉정하게 말해, 그건 고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불행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금기, 시신을 옮기는 겁니다. 소파에서 침대로 혹은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대부분 모릅니다. 자연사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현장의 상태입니다. 바꿔버리면 의심이 생기고 절차는 지연됩니다. 한 번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린 게 문제가 되어 장례가 이틀 늦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금기, 부정확한 신고입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라는 정확한 표현 대신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하면 구급대는 심폐소생 장비를 풀 세팅해서 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경찰까지 출동해 시간이 길어집니다. 심지어 의도치 않게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린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금기를 피하고 대신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그 황금 15분 동안은 고인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뇌는 잠시 동안 작동합니다. 그 시간에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가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깊이 가슴에 스며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고품질 스피커 같달까요. 마지막 인사를 마친 뒤 119에 정확히 상황을 알립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며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구급대원에게는 고인의 나이, 질병 이력, 마지막 식사 시간 등을 간단히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85세, 당뇨와 고혈압, 어제 저녁 8시 식사처럼요. 이런 간단한 정보가 절차를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채 이 순간을 맞으면 사람은 당황해서 꼭 금기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임종 직후에 황금 15분 동안은 전화기 대신 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고인의 손이 식어가기 전 그 따뜻함을 기억하는 게 이후의 모든 절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119에 전화를 걸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순간부터 시간은 더 빨리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을 조용히 유지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지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절차상의 이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혼란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옮기거나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미묘한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한 행동이 불필요한 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심폐소생술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평소 연명치료를 원치 않았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전하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무리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이런 명확한 한마디가 절차를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이 부분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게 그대로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덧칠됩니다. 다음 단계는 병원 이송입니다. 병원은 단순히 시신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유일한 공식기관입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장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심지어 보험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원본입니다. 원본이 최소 3부 이상 필요합니다. 보험사, 관할구청, 장례식장, 그리고 가족 보관용까지 사본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지만 토요일 저녁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의사가 없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겪은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일요일 새벽에 병원에 도착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무려 4시간을 대기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도 밀렸고 결국 빈소를 잡지 못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죠. 반면 평소 진료받던 병원 정보와 담당 의사 이름, 연락처를 준비해둔 가족은 도착 2시간 만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단계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말이나 명절 전후에는 화장장 예약이 3에서 4일 이상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장례 절차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예약이라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이 전화기 붙들고 빈소와 화장 날짜를 조율하는 모습, 그건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례 절차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동시 진행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을 따로 하면 일정이 엇갈려 장례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은 3일장을 기준으로 예약했는데 화장장이 5일 뒤로만 잡히면 그 사이의 공백이 고스란히 가족의 부담이 됩니다. 비용도 늘고 감정적으로도 지칩니다. 이 모든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 사전 준비 부족입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 누가 병원 정보와 담당 의사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선호하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정보를 알고 있나요? 사망진단서 원본이 최소 3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그건 절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절차를 비상 절차라고 부릅니다. 마치 화재 대피 요령처럼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이 따라옵니다. 평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절차가 8시간 이상 소요되고 추가 비용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준비된 가족은 3에서 4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작별에 쓸 수 있습니다. 농담 하나 해도 될까요? 이 절차는 마치 요리 레시피와 같습니다. 재료를 다 준비해 두면 30분 만에 요리가 끝나지만 재료를 하나씩 사러 나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장례 절차도 똑같습니다. 재료를 미리 갖춰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상 절차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정확한 119 신고와 현장 보존, 사망진단서 원본 3부 이상, 확보 장례식장과 화장장 동시 예약 이 3가지를 숙지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은 마지막 순간을 허둥대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메시지입니다. 절차의 준비가 감정의 여유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그리고 수많은 가족을 응급실에서 맞이한 뒤에 만든 아주 현실적인 목록입니다. 말하자면 장례 절차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지도죠. 첫 번째는 의료 연락처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단순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주소와 구체적인 부서까지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받은 병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도 필수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만성질환 약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릅니다. 한 가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10년 전에 수술받았던 병원 정보만 기억했는데 그 병원은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결국 국립의료원에서 부검을 거쳐야만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례가 2일 지연됐습니다. 2번째는 장례 희망사항입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 이상,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를 미리 적어두세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종교의식을 할지 여부도 포함합니다.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예약입니다. 서울추모공원 같은 인기 화장장은 보통 3일 이상 대기해야 하며 명절 전후에는 일주일까지도 기다립니다. 또한 장기기증 의사나 연명치료 중단 여부도 반드시 기록하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요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으로도 의사가 존중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어르신이 내 장기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평소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이를 몰라 기증 기회를 놓친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건 평생의 아쉬움이 됩니다. 3번째는 필수 서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보험증권, 각 보험사 연락처. 이 모든 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기록하세요. 특히 보험 서류는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족이 모르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입 사실을 몰라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20년 된 보험증권을 발견했는데 3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와 장례 비용을 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4번째는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보험료, 카드 대금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정리해두고 가족과 공유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해서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내면 간단합니다. 사망 후에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 연체료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에야 인터넷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서 연체료까지 10만 원 이상을 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상 연락망입니다. 장례 소식을 알려야 할 친척, 지인, 종교단체, 이웃, 관리사무소, 요양보호사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특히 누가 책임자 역할을 할지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연락 우선순위까지 미리 정해두면 급한 상황에서 중복 연락이나 누락이 줄어듭니다. 멀리 사는 가족이라면 미리 상황을 알려 항공편 예약이나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서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세요. 절대 컴퓨터 파일로만 두지 마세요. 급박한 상황에서 컴퓨터 전원을 켤 시간은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종이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한번 만들면 1년에 한 번은 업데이트하세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좋아하는 노년의 지혜 하나. 짐을 줄이면 길이 보인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불필요한 물건과 정보는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장례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 정리 미비는 슬픔을 혼란으로 바꿔놓죠.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정보 보험 가입 내역은 내보험 찾아줌 같은 서비스에서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평소에 해둬야지 장례 중에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족 대화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준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감정의 소화제입니다. 사전에 대화하고 준비하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감정이 덜 체한다는 거죠. 결국 이 체크리스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겨질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삶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응급실에서 일하며 준비된 가족과 준비되지 않은 가족의 차이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의 회복 속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85세의 할아버지가 자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은 119에 신고했고 둘째 아들은 차분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 담당 의사 이름,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정보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도착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병원 이송 후 2시간 만에 사망진단서 원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미 사전 예약한 장례식장과 화장장 덕분에 일정은 바로 확정됐고 보험세도 순서대로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절차가 3시간 안에 끝났고 추가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온전히 작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손자는 할아버지가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7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장례식장은 어떻게 잡나요? 주치의도 없고 장례식장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부검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8곳에 전화를 돌린 끝에야 겨우 예약이 가능했고 화장장은 3일 뒤로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정된 3일장이 5일장으로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심해졌습니다.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안을 뒤졌지만 가입한 보험이 몇 개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명의로 자동이체되던 요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연체료까지 물었습니다. 총 절차 시간은 10시간.
추가 비용은 280만 원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 가족들은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자책과 서로에 대한 원망만 남겼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런 차이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가족은 장례 비용이 평균 35% 절감되고 절차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만족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준비된 가족의 78%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답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족 중 그렇게 느낀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학술적 논쟁을 던지고 싶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굳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이죠. 일부 학자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임상 현장에서 너무나 명확히 보았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감정은 공포로 변하고 절차는 혼란으로 변한다는 것을.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과 준비 없이 맞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가족은 장례를 마지막 선물로 만듭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며 가족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죠.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장례를 마지막 시험대로 만듭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결정이 늦어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저는 때때로 장례 절차를 작은 전쟁에 비유합니다. 평소에 전략을 세운 군대는 전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지만 아무 준비도 없는 군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장례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은 체크리스트이고 병참은 연락망이며 승리는 평온한 작별입니다. 한 번은 두 가족이 같은 날 같은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고 다른 쪽은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비된 가족은 빈소에서 조용히 추억을 나누며 고인을 보냈습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가족은 로비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예약과 서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두 장면의 온도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년의 지혜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게 살라. 준비된 가족은 그 웃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떠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위로가, 남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농담 하나로 마무리할까요? 장례 준비는 마치 결혼 준비와 같습니다. 둘 다 서두르면 실수하고 미리 하면 의외로 여유롭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장례는 리허설이 없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모르는 순간을 없애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절차와 혼란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거였죠. 가족과 함께 앉아 5분만 시간을 내세요. 대단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며 말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 처음엔 어색하고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끼리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 참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혹시라도 당신의 대화가 한 가족을 당황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값진 일입니다. 저는 종종 장례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겪어본 사람의 말은 책이나 강의보다 훨씬 현실적이니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어둡고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남은 삶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장례 절차를 알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평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마지막을 봤지만
준비된 죽음이 남긴 표정은 한결같았습니다. 고인을 보내는 이들이 평안했다라고 말하는 얼굴이었죠.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더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남기는 건 물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마지막 배려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료 연락처, 장례 희망사항, 필수 서류, 자동이체 내역, 비상 연락망. 이 5가지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의 혼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준비 부족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남은 가족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평온하게 작별할 수 있다는 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의 지혜 하나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은 내가 정리해야 남은 사람이 웃는다. 지금 당장 그 정리를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장례 준비는 유언보다 쉽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되니까요. 웃으면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종이가 필요할 때 이미 당신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이 시나리오는 임종 직후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과 그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핵심은 임종 직후 황금 15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 시신 이동, 부정확한 1919 신고를 피하고 대신 고인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119 신고, 현장 보존, 사망진단서 원본 3부 이상 발급, 장례식장 화장장 동시 예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의료 연락처, 장례 희망사항, 필수 서류 위치, 자동이체 내역, 비상 연락망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고 가족 모두가 그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준비된 가족은 절차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비용을 35% 절감하며 감정적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준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남은 가족에게 존엄한 작별을 선물합니다. 가족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지 미리 합의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라는 시각에서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